아니고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홈런으로 푸는 근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필라테스의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필라테스는 강조하는 게 개별 근육의 어떤 그거보다도 홀바디 무브먼트, 신체 전체의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코디네이션,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막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토마스 마이의 근막이론에 의하면은 인간의 모든 근육을 둘러싼 막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필라테스도, 클래식 필라테스도 그러한 그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폼롤러가 굉장히 어떤 필라테스의 궁합이 잘 맞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조지 필라테스는 폼롤러를 개발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무슨 머리 빗는 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피부를 문지르기도 하고, 그 증언에 의하면은 수업 끝나고 막 그거를 문지르고 가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근막은 몰랐지만은 어떤 그런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폼롤러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주의할 점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이걸 세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게 누르게 되면은 근막이 이완된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자칫하면은 더 통증이 아파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폼롤러를 근육별이라고 이제 부위별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체의 대퇴 4등분 더블 레그하고 싱글 레그입니다. 그죠? 자, 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려요. 그 다음에 싱글 레그는 하나 이렇게 해서 한쪽 올려놓고, 자, 해보세요. 다음은 이제 무릎을 붙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더블 레그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그러면 무릎 굴복해서 더블 레그에서, 그렇죠. 다음은 싱글 레그. 그리고 자극의 강도는 약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올려놓고
여기서 위아래로. 그래서 이제 무릎에, 특히 무릎 위쪽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릎 위쪽에서 그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시간을 갖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내전근입니다. 내전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정지. 자, 해보세요. 반대쪽. 이렇게 옆으로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좀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옆으로 누운 상태. 옆으로 누웠다가 바로 제일 편한 상태를 해야 돼요. 편한. 네. 다음이 대퇴근막 장근인데, 대퇴근막 장근은 여기 이제 이 옆에 장골릉에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 기능은 고관절을 굴복하거나 안으로 내외전 시켜줘요. 내외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퇴근막 장근이 짧아지게 되면은 안쪽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대고 다리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각선 방향으로 밑에 다리 들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자, 해보세요. 아니지. 폼롤러를 가로로 놔야 돼요. 여기다 대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대퇴근막 장근이, 맞아. 왼쪽, 네, 맞아요. 네. 그 근육은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슴 범위를 조금씩 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프다는 얘기가 이게 차익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요즘 다 사이트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퇴근막 장근을 좀 짧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무직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퇴근막 장근이 다 짧아져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여기만 다 풀어져도 웬만한 고관절이나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런
고관절 찝힌 현상. 우리가 보통 고관절이 자꾸 찝혀요.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대퇴근막 장근을 이런 식으로 폼롤러로 이완시키게 되면은 효과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경이 있는데, 장경인데는 이제 옆쪽 대퇴근막 장근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해서 무릎 옆쪽하고 하면서 길게, 이건 길게, 장애인과 길게 있기 때문에 길게 쭉 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거위 발건. 거위 발건은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거위 발건이라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X다리인 사람들이 거기가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살살. 거위 발건. 알겠습니다. 중등부는 옆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알밀착은 고비. 장골 릉부터 밑에까지 이거를 반대쪽 자, 다음은 이제 햄스트링이요. 여기서 엉덩이를 딱 든 다음에 엉덩이 든 상태에서 위아래로 손 아니야. 손을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들었습니다. 엉덩이 들었어. 원래 홈롤러 할 때는 네트보다는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바닥에서 하는 게. 다음은 비복근. 비복근은 이제 뒤에 종아리, 비복근. 이것도 하려면 이제 엉덩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이 안 들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은 다르게 변형시켜서. 가자미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 발목 쪽으로 보디 플렉션을 하고, 이렇게 보디 플렉션을 한 상태에서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경골근하고 후경골근인데, 경골이 여기잖아요. 경골이 앞에 여기 붙어져 있는 정경골근.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정경골근, 후경골근. 자, 다음 이상근. 이상근은 고관절을 내전하는 근육. 그래서 대둔근 밑에 있어서 엉덩이 올려주고, 잘 들어서, 내가 오른쪽 이상근을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른다리를 왼쪽에다 올려준 다음에 체중을 오른쪽에다 싣고, 시원해. 다음에 반대쪽으로. 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무릎을 내리세요. 무릎을 내려야지, 무릎을. 아니, 지금 오른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에다 체중을 실어야지. 왼쪽에 체중이 실려야 되잖아. 체중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네. 다음 반대쪽. 자, 다음은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은 그냥 올려둔 상태에서 발을 개구리처럼 만들어서 발끝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려면은 기저면이 좁아야 되기 때문에 발끝으로 세워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원하네요, 이렇게. 오케이. 다음 장어근은 요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하면서 오른쪽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약간 체중을 실은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 발끝으로만 바닥을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왼쪽 자연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체는 다 끝났고, 하체 부분은. 다음은 이제,
하체에 빠진 게 있다. 발바닥. 서가지고, 발바닥. 빠졌어요, 발바닥. 그리고 제 발을 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피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쪽 프로네이션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반대쪽. 자, 다음은 이제 상체입니다. 상체는 이제 복근. 그 배에다 올려놓고 이거는 문지른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배에다 올려놓고 힘 빼고 이렇게 있으면서 살살 위아래로. 손 등 위에 이마 올려놓고 힘 쭉 빼고 살살. 자, 다음은 이제 복사근. 복사근은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다리 모양을 이렇게 해서 복사근.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북덩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흉근하고 대흉근이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대고 한 손은 밑에를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잡습니다. 한쪽씩. 손의 모양은 자신이 했을 때 안정적인 자세, 밑으로 내고 위로 올려대고 해서 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근막이 풀어지기 때문에 눌림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한쪽으로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눌려가는 게 여기가 이렇게 생기잖아. 근막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그 안면 기프치기라고 해가지고 여자들 자꾸 손으로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화장할 때 아침에 자꾸 이렇게 올리면 이거 올라가,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 처지잖아, 자꾸.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게 하는 게 아니야. 손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한 30회만 하더라도 확 변해. 실제로 만약에 사진을 많이 비포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게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목살이 이렇게 나오고 앞면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하기 좀 뭐하니까 테니스공 같은 거라든지 골프공 2개를 가지고 요거를요 한 50번만 딱 올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 확 변해 있어요. 이게 앞면이 좋지. 이게 근막이라는 거는 자꾸 그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막이 그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다음은 광배근입니다. 광배근 뒤쪽. 머리 뒤에 대고, 잘했습니다. 다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승모근 없애기 싶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승모근이. 이제 승모근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여기서 되고, 특히 이제 상부 승모근. 어휴, 시원하네. 승모근. 머리를 약간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특정 부위가 아프면은 필라테스의 단점은 물론 이제 항상 그 부위에 대해서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몸 전체를 다 풀어주게 되면은 그쪽의 통증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명심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이 현대의학 때문에 내가 뭐 눈이 아프면 눈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실제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근막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 이론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은 척추 기립근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홈롤러의 끝에 앉아서 그대로 누워서 손은 넓게 옆으로 벌려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힘을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대로 이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다음은 이제 견갑근 회선 경계. 한쪽 오른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상태에서 머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견갑골 위에, 그 다음에 왼쪽을 할 때도 회원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견갑골이구나, 견갑골에 붙어있는 게 회선 멍게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능형근이라는 근육은 견갑골을 후위시켜주는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잖아요. 능형근. 이걸 합니다. 먼저 이걸 시켜놓고 여기 통증이 나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은 견갑골 사이에 이렇게 되고 나서 거기서 이건 팔을 쭉 벌린 상태에서 그래야지 능형근이 딱 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아래로 살살살살. 만약 오른쪽 능형근이 더 타이트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거기에요. 능형근 해보세요. 능형근, 그러니까 다시 팔꿈치를 쫙 펴고 엉덩이를 들고 견갑골 오른쪽과 왼쪽의 견갑골 사이에다가 대고 위아래로 올립니다. 팔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 각도를 하는 거에 따라서 광배근이냐 능형근이냐 이런 것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부려서 하게 되면은 몸에 대한 인지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고유 수용성 감각 능력이 좋아져요. 내 부위에 어디가 어떻다라는 걸 알 때만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음 정거근입니다. 정거근은 견갑골을 전이라는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 자, 이제 어깨와 팔입니다. 먼저 삼각근. 이거는 다 누우면 여기 아프단 말이에요. 손 한 손으로 받쳐준 다음에 살살 이렇게 반대로 다음 이제 자 이두근 자 팔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손이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상두박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이두근부터 이리저리 움직여보세요. 이두근의 안쪽, 바깥쪽. 자, 삼두근은 이렇게 누워서 반대로 하늘 보고 누워서 여기서 한 손으로는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한 손 이렇게 해요. 삼두근. 됐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전완 굴근. 굴근이 이쪽 앞쪽이니까 앞으로 해보세요. 전완 굴근. 자, 다음은 이제 전완 신근 뒤쪽. 자,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이 타이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른쪽 전완 굴근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손을 왼손을 여기다 올려놓고 무게를 실은 다음에 한쪽으로 올려놓고 한 손으로 지그시 눌러가면서
나도 많이 타이트하네. 막 찌릿찌릿하네, 막. 변신이. 자, 4번인데, 손바닥도 타이트해. 많이 잡기 때문에. 손 쫙 핀 다음에. 여자는 긴장 많이 하면 이걸 쫙 펴주면서, 쫙 하면서. 뛸 때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음은 손등. 다음은 옆에 이쪽 손날. 손저림 있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손저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엄지 이런 데 손저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데. 그리고 이런 데를, 고기를,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기만 살살. 저림이라는 것은 신경이 눌려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눌려있는 신경을 이렇게 살살 하면서 그 주변에 근막을 이완시키면서 눌려있는 신경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측두근이 옆에 측두근을 옆으로 누워서 위아래도 하고 앞뒤로도 왔다 갔다 돌려주기도 하고. 다음은 이마가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자꾸 찌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잡은 다음에 이마 세로 주름 펴기. 다음은 턱. 여기 턱이 긴장한 사람들, 턱 부분을 여기를 홈롤러에 살짝 대고 다음은 이제 머리 뒤, 뒤통수, 여기. 누워서 손으로 홈롤러를 이렇게 잡고 양손을 잡은 다음 위아래로. 그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자 일어나서 이제 한번 자 일어나 보세요. 자 홈롤러에 의해서 균형 잡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캐딜하게 잡고 홈런로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냐면 다 끝났고, 이제 이제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또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시로 그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을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낼게요, 그러면.